안녕하세요.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자 그 하나만을 위한 윤성욱입니다. 다사다난했었던 2024년 한 해가 드디어 끝이 났네요. 올 한 해 너무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간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요. 국가 애도의 기간으로 지정이 된 만큼 저 또한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오는 2025년 한 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모두들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30일은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이 마지막 날이라고 어느 정도의 양심은 보여준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우울하게 하진 않았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3.58%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날 코스닥 시장 자체를 견인을 시켰었는데요. 최근의 장은 외부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테마적으로 움직이면서 보통 제약바이오가 오르면 반도체나 2차전지가 떨어지고 2차전지가 오르면 반도체가 떨어지거나 반도체가 오르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떨어지면서 종합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제약바이오가 큰 상승을 보여준과 동시에 반도체와 2차전지도 보합 수준의 약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종합지수 자체가 2%대의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678포인트 정도로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 개의 산업군 지수가 좋더라도 그 안에 또 많은 파트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예를 들면 바이오시밀러, 첨생법, 항암제, 비만치료제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바이오시밀러가 이슈를 받아서 오르면 첨생법 관련된 것들이 떨어지고 항암치료제가 오르면 비만치료제가 떨어지고 하면서 정말 갈 듯 말 듯 하면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보기도 싫은 재미없는 장을 유지했었었는데 12월 30일 이날만큼은 아니었죠. 제약바이오는 전체 섹터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슈로 크게 움직인 종목들에 대해서 그 이슈를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으실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이러한 컨텐츠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대장격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6.5%대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며 119,500원, 119,500원으로 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5일선과 21선을 모두 뚫으며 121선에 맞닿고 또 앞에 확인되어 있던 저점들이 그 위치를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거래대금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장중에는 따로 그렇게 큰 이슈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투자자별 동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개인들만 물량을 조금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외인과 기관이 쓸어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장이 끝나고 밤 10시경에 나온 뉴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랭라자가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허가가 됐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시판 허가를 따냈다. 국산 항암제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이제 FDA죠. FDA와 유럽의 EMA 둘 다에서 승인된 약품은 이번에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최초인데요. 또한 유럽 외에도 지금 중국으로에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 조금 더 이어서 보시면 이번에 랭라자의 EMA 승인으로 인해서 유한양행은 약 44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을 할 것이고 마일스톤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들어올 로열티를 한번 계산을 얼추 해보면 지금 우리의 경쟁 약품인 타그리소가 약 7조 원 정도의 매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랭라자가 해당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좀 나눠 먹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규 약품인 점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점유율이 낮다라고 보수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2조에서 3조 원대의 매출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로열티를 계산했을 때 최소 약 2천억에서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보일 것이고 국내에서도 한 1천억 정도의 매출을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유한양행의 랭라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 시장에도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까지도 승인이 난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랭라자는 정말 어림잡아서 약하게 잡았을 때 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낸다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의 평균 PER인
30이나 40 정도로 했을 때 중간치 35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렇게만 해도 시총이 17조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유한양행의 시총을 보시면 9.5조 원대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EMA 승인으로 또 새로운 트리거로 하여서 이제 이 상승이 1월로 들어서면서 JP모건 헬스케어와 함께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조정이 끝난 이후에 이러한 새로운 2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도 많지만 매크로적인 이슈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제 앞으로 계속 관심이 몰릴 만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하고서 우리 유한양행의 상승을 좀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승과 함께 이제 1월 2일부터 시작될 장에서 이러한 박스권을 벗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인 주관을 갖고 이 해당 박스권 내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 정도에서 물량을 좀 더 매집을 한다거나 비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셔서 이 정도 금액대로 낮춰놓는다고 하면 이번에 올라갈 이 2차 파동에서 굉장히 큰 수익률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가 되고, 이전에 FDA 허가로 올려졌었던 상한가가 16만 5천원 정도 라인인데 이번에 유럽과 미국 시장 동시에 성공을 해낸 이후에 예상되는 매출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전의 정고점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2025년 1월이 시작이 되면 다양한 개별 기업들의 호재와 함께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의 연중 가장 큰 행사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해당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 둘씩 발표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연초에 바로 많은 M&A나 또 다양한 라이센스 아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제약바이오로 집중이 될 텐데 이미 지금까지도 국내의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외부적인 리스크들을 통해서 많이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우리 제약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금들이 액티브하게 이 제약바이오 시장으로 다시 집중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를 포함해서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같이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인 불확실성은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인데요. 이 불확실성마저도 1월 말쯤이 되면 하나 두 개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월 20일에 트럼프 2기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 것이고 트럼프가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에 어떻게들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또 각각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지 약세를 보일지 결정이 될 텐데요. 이것 또한 결국은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해서 IRA를 진짜 폐지를 한다, 혹은 대한민국의 조선이 진짜로 필요하다, 수주를 더 늘려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액션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불확실성이 실제로 IRA가 폐지가 된다라거나 혹은 내부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바뀐다더라, 혹은 실제로 이민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달러 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칠 것이냐 등등이 결정이 되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불확실성이 그래도 방향이 결정이 되는 확실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해결돼서 우리 주식시장이 좀 더 액티브하게 올라올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국내 장으로도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집중을 받아서 가장 빠르게 지수를 견인시키고 데리고 갈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자신있게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엔비디아나 TSMC가 그러한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소부장 중에 어떠한 기업들이랑 함께 할 것인지, 또 어떠한 기업들은 요번에 그 상승 랠리에 끼지 못했는지 다 결정이 된 상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들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얘 또한 트럼프 취임 이후에까지 더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갈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차전지는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도래할 거래, 리튬이 이렇게 될 거래, 양극재가 이렇게 될 거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만 지금까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리튬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1톤에 70만 위안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재고자산 평가 가치를 올렸었던 리튬의 가격이 지금은 6만 위엔, 7만 위엔까지 하락을 했고, 또한 그 양도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없고, 앞으로 2차전지 기업들도 이제는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랑 누가 거래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누가 잘 만드는데, 셀 누가 잘 만드는데 등등 실제 재무제표에 찍히는 그들의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에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을 하고 나서 전기차 시장에 갖가지
가격이 제한이 되는 정책들이 실행이 됐을 때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기차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는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인지, 또 그 기업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이 나와서 실제로 기대감을 올렸던 그 주가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올지는 당장에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얘도 못해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관심이 쏠리는 곳은 제약바이오가 될 테고, 심지어 우리 제약바이오가 지금 제일 건강해요. 우리나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지금 건강한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대급 수주 받아내면서 생물보안법 수혜 받아가지고 CDMO 기업들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잘 가고 있죠. SK바이오팜 실제로 엑스코프리 성공해서 매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리 유한양행,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FDA 승인 나고,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등등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도 꾸준한 라이센스 아웃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계속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가지고 올 개별적인 이슈들도 건강하게 많은 기업들이 제약바이오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들은 이제 그러한 기술이 잘 될 거래라는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적도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마일스톤, 그 이후에 실제 로열티들이 찍혀 나가면서 이제 진짜 재무제표에도 단기순이익이 찍히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실제 PER이 30에서 40 정도로 PER 책정되면서 실제 시총을 매겼을 때 정말 20조, 40조 정도 사이즈로 클 만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 다가오는 우리나라 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은 집중을 받으면서 새롭게 2차 상승 랠리를 그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는 JP모건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해서 각각 개별 기업들이 자기들의 호재를 트리거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2차 상승을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만큼은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고 2025년에 2차 상승 여러분들 다들 크게 드시면서 모두 부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에도 영상을 통해서 괜찮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 도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투자자분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2025년에는 계좌에 온전히 빨간불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사랑하시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